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토 수학입니다. 벌써 이제 첫 번째 책이죠. 1단계 첫 번째 책의 마지막 주차, 5번째 주차가 됐습니다. 물론 5번째 이제 강의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분들은 더 길게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기간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오래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 우리가 이제 속도에 이렇게 너무 조금 빨리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간혹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빨리 하는 것보다 사실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느리다고 혹시라도 뭐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책의 마지막 부분 인수분해와 이중분해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공부해 볼 텐데, 오늘도 선생님하고 같이 또 힘차게 믿음의 액션 함께 외쳐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사실은 5가지 크게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서 공리다, 공리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조의 믿음. 두 번째, 임마누엘의 믿음. 세 번째, 십자가의 믿음. 네 번째, 부활의 믿음. 다섯 번째, 재림의 믿음. 이렇게 5가지 공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존재하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수분해와 이중분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를 했고요. 오늘 추가로 좀 더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인수분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인수분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수분해를 중학교 때도 좀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좀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번에 다 공부를 합니다. 이제 책에 보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책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인수분해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맞는 부분을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너무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문제풀이가 다 있으니까 그 영상 속에서 보면 되고, 오늘 그 모든 인수분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요. 우리 코치님들도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DT 시간에 나온 게 다는 아니고요. 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문제풀이를 확인하시길 바라고, 굉장히 뒤에 가면 순환식이라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막 얻는다고 다 이해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쌓인 다음에 또 들어가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뭐, 책에 있는 문제를 다 못 푼다고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원리, 근본 원리는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다시 복습을 해볼 텐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중분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수분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대학에 가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중분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눗셈과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숫자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식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에 나눌 때 뭐가 나와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제수, 피제수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식도 나누면 나누는 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머지가 이제 뭐 제로가 되는 게 인수분해라고 했고, 근데 그 전에 식을 나눌 때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차일 때 나눗셈 말고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조립제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비슷한데, 자 봅시다. 어떤 x의 정식 fx라는 건 뭐예요? 어떤 x로 이루어진 식이다. 뭐 x 세제곱 플러스 뭐 2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fy는 없나요? fy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fy다 그러면 뭐 2y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럼 뭐 gx는 없나요? 있죠. gx라고 쓸 수도 있죠. gx는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f냐 g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나중에 다 나와요. 근데
y에 관한 식이면 fy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떤 x에 관한 정식이라 했으니까 fx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x에 관한 식이 있어요. 그 식을 x-알파 뭐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3차식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일반화하면서 제가 1차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x-알파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몫을 그리고 그 나머지를 r 또는 여기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fx 알파다라고 쓸 수 있겠죠. 왜? x-알파로 나왔다는 얘기는 x에다 알파 넣으면 0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만 딱 남게 된다 했죠. 그랬을 때 f 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 fx equal x-알파 곱하기 qx 플러스 r로 쓸 수 있고 이 r은 뭐다? 이거는 f 알파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나중에 이제 그 2단계 집합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제 전식면제, 존재면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 항등식이냐, 뭐 방정식이냐 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아마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실수 x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실수 x. 그러면 x 대신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양변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의미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왔죠. 이 r이 f 알파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0이 아니고 어떤 값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나머지 정리다라고 했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그런데 이 나머지 r, 이 f 알파가 뭐? 제로가 돼버렸다. 나머지가 없다.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이 식이 fx는 x-알파 곱하기 qx 하고 나머지가 없죠. 이렇게 정리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인수정리다라고 하는 인수정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사실 부르죠. 정확한 정의는 이제 인수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행위가 인수분해의 어떤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f 알파 이퀄 0일 때, 그렇죠? 이 f 알파 나머지가 0이 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요 x 마이너스 알파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갖는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인수분 했을 때, 그 약수를 찾잖아요. 소인수분. 약수의 곱으로. 소수의 곱인데 그 약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수, 약수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다. 식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만 해봤지만 그러면 이 x의 다항식 이 f 알파 이퀄 이 0이 되게 하는 자, 이 f 알파 이퀄 0인 이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막 지난 시간에는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자, 이 알파를 어떻게 찾냐면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왜 그런지 지금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받아들입시다. 자, f 알파를 어떻게 찾느냐? fx의 상수항의 약수. 약수 나누기 자, fx의 최고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찾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8이다. 이건 너무 쉽긴 하죠. 너무 쉽긴 한데, 자, 이거를 어떤 fx다라고 했을 때, f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이 알파는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죠. 이 알파는 어떻게 찾는다? 이거에 하면, 자,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잖아. 1의 약수는 뭐야? 1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상수항의 약수니까 8의 약수는 1, 2, 4, 8이다 하는 거죠. 이 중에 그러면 총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8개 중에 한 개를 여기다 넣으면 0이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요. 근데 앞에서 숫자 작은 것부터 이렇게 넣어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내용을 잘 이제 기억에 담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자, 어떻게? 자, 하얀색으로 쓸게요. 자, 어떻게 한다? 요 식을, 자, 다시 한번 쓸까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는 식을, 자, x, y 두 문자가 있지만 x 하나만 선택해서 x에 관한 식으로 fx다라고 정해본다 이거죠. 정해본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이미 한번 해봤는데 이거 어떤 f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이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잖아. 1의 약수는 1. 자, 상수항이 y세제곱이면 이걸 약수 어떻게 찾아야 하는데 곱해서 y세제곱 양을 찾아보면 1도 되고요. y제곱, y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총 8개가 나오겠죠. 분자가 4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두 가지 경우니까 8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하나를 넣으면 0이 된다. 근데 선생님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다 플러스면 일단 마이너스는 써놓고 봐야 된다. 플러스인데 플러스 넣어봐야 0 되겠냐고. 안 되지.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자, f 마이너스 쓰는데 이게 세제곱 날라가려면 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fy 마이너스 y를 넣으면 0 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넣으면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제곱되니까 플러스 3y 세제곱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마이너스 3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0 되네. 그렇죠? 아, 마이너스 y 내면 0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제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할 때 최대한 천천히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혹시 이해 안 되면 잠시 멈춰놓고 스스로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쭉 설명하는 걸 잘 듣긴 해야 돼요. 잘 듣긴 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영상이잖아요. 영상이니까 잠시 멈춰놓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내가 풀어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부를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내가 한 만큼만 내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계산이 좀 잘 안 되거나 하면 잠시 멈춰놓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알겠죠? 모르겠으면 또 설명 보고 그렇게 그래도 모르면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자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저리 쪽 한번 가봅시다. 자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3y죠. 3y x 아닌 것들이 개수니까 1차항의 개수 3y 제곱 자, 상수항 y세제곱 됩니다. 자, 그러면 자, f-y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 1 내려면 1 곱해서 마이너스 y 더하면 2y죠. 곱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면 y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됩니다. 더하면 0 되네. 딱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게 한 번 더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거 수식 전개에서 이미 해봤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한 번 더 한다. 이걸 연조립제법이라고 한다는데,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1은 다시 내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y. 더하면 y. 곱하면 마이너스 y 제곱. 해서 0이 되더라 하는 거죠. 0이 되더라.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정리하면, 바로 써볼까요? 자, x 플러스 y죠. x에다가 마이너스 y 되면 0 되려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이것도 x 플러스 y네. 그렇죠? x 플러스 y. 그 다음 몫이 얼마야? 상수 1차니까 x 플러스 y네. 그래서 이게 뭐다?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세제곱. 우리는 수식 전개 지난 3주차에 했던 수식 전개에서 이거 이미 알아요. x 플러스 y 세제곱을 전개하면 이게 된다는 거 아는데 반대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과정이 뭐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인수분해. 그리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뭐다? 수식 전개다 하는 거 예,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9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3y제곱이네. 자, 봅시다. 자, 역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fx 정의해봅시다. x에 관한 식이니까 이게 뭐다? 9x제곱 마이너스 12xy 그 다음에 플러스 3y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이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한 알파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 우리가 조립제법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알파 어떻게 찾는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9죠? 지금 이런 식은 x에 관해서도 2차식, y에 관해서도 2차식인데 만약에 y에 관해서 식을 풀고 싶으면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x에 관해서 하긴 하죠. 자, 그래서 9의 약수니까 1, 3, 9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3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 3y제곱의 약수잖아. 3y제곱의 약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3y제곱의 약수. 이거는 뭐 1도 되고 3도 되고 y도 되고 y제곱도 되겠죠. 그쵸? 네, y제곱도 돼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넣으면 제로가 되는 어떤 알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자, f 일단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분자 1과 3은 안 되겠죠. 왜냐면 y를 없애는 게 목표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y는 들어갈 거야. y는. 그러면 fy 한번 해볼까? fy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9y제곱 마이너스 12y제곱 플러스 3y제곱. 제로 되네. 그렇죠? 아, 제로 되는구나.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플러스. 그냥 기본은 플러스. 그러면 자, 이 중에 하나가 아무튼 존재해요. 자, 그러면 조립조법 하면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 9, 2차항의 개수 9, 1차항이 마이너스 12y, 상수항은 3y 제곱이죠. 자, 그러면 y 넣으면 9 내려면 9 곱해서 9y 더하면 3y, 그렇죠? 마이너스 3y죠.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y 제곱. 아, 그래서 0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돼? 이 식이 자, x-y겠죠. x에 y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x-y 곱하기 상수항 1차항이니까 9y 9x죠. 9x 마이너스 3y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는 또 이런 거 안에 공통 인수가 있으면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의 x-y 그 다음에 3x-y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왔으니까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9x-3y라는 식이 나오고 이걸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어떻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 인수. 이제 인수분해에서 인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3이 들어가 있죠. 3. 그래서 이걸 3을 딱 꺼내면 3x-y다 하면 이 과정도 뭐예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수분해할 때 가장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공통 인수가 뭔가 찾아보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면 수식 전개가 되겠죠. 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 공통 인수 찾기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x에 관한 2차식 문자로 이렇게 개수가 나왔는데 뭐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fx는 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어떤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이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1, 상수항의 약수는 1a b겠죠. 1a b 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자, f 근데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들어가줘야 되죠. 마이너스. 근데 1은 안 되겠죠. 그죠? 1은 넣어봐야 안 되니까 마이너스 A 한번 넣어볼까? A 넣으면 A 제곱, 그쵸? 플러스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AB네. 그쵸? AB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마이너스 A 제곱하고 요랑 날라가고 마이너스 AB랑 요거 날라가네. 제로 되네. 그쵸? 제로 된다. 그래서 자
봅시다. 절제법 하면 최고차항 2차항 개수 1, 상수항 상수항이 아니라 1차항 A 플러스 B, 상수항 AB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A 넣으면 0 되니까 마이너스 A 1 넣으면 1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면 B 곱하면 마이너스 AB 0 이렇게 돼.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이거는 X 플러스 A. 왜? A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넣으면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A가 되고 상수항 1차항 되니까 자, X 플러스 B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차식의 경우는 2차식의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nother way 하는 겁니다. another way. 이제 일반 학교에서 많이 쓰는 크로스 방식이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다 하는 거예요. ab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2차식인 경우는 x제곱이니까 뭔가를 두 개를 곱해서 x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곱하기 x를 하면 x제곱이 되죠. 만약에 상수가 개수가 2가 있다 그러면 2,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연습하다 보면 나와요. 자, 최고차항을 2차식이니까 두 x의 곱으로 나누고 상수항을 곱해서 나오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상수항 ab인데 a 곱하기 b 하면 나누겠죠. 그렇죠? 이렇게 a 곱하기 b 하면 ab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ax, 이거는 bx가 되죠. 곱해서 더했더니 요 1차식이 나오네. 그렇죠? ax 더하기 bx가 a 플러스 bx잖아. 이렇게 해서 이 인수분해 식을 정리하면 x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뒤에 가면 여러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또 뭐 한번 해볼까요? 예, 뭘 해볼까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x는, 자, x 곱하면 x제곱 되고, 3은 뭐예요? 3 곱하기 1 하면 3 되죠. 그런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 3x죠. 아니, 3x.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니까, x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렇게, x-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크로스 한다고 해서 크로스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2차식에서만 써요. 2차식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런 어려워 보이는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인수분해가 2차식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3차식, 4차식, 5차식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바로 가볼까요? 자, fx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라고 약속을 했을 때, 자, f알파가 0이 되게 하는 알파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1,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 1 되죠. 그러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뭘 해볼까? 1을 해보면, 근데 잘 보면요. 1 같은 경우는 개수만 보면 돼요. 왜 1 넣으면 다 1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5 돼서 되죠. 그래서 F1 대기 0 된다. 그래서 제로가 되더라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3,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5, 상수항 1. 자, 1을 넣으면 0 되니까 1 내려오고 1 곱하기 1은 1, 3 더하기 1은 4, 1 곱하기 4는 4, 마이너스 5 더하기 4는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에서 0 되더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자, 1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x-1 곱하기 상수항 1차항 2차항.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예, 또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x세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마이너스 27 플러스 18xy. 아, 지금 x에 관한 3차식이기도 하면서 y에 관한 3차식이기도 하단 말이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지금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쫙 했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수분해가 인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어려운데 한번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또 푸는구나 한번 다양한 한번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는 정말 많이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걸 좀 쪼개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전체적인 식을 fx라는 식으로 놓지 않고 일단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것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실 이제 이게 그냥 나중에 인수분해 결과를 딱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인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8y의 세제곱 마이너스 27이라는 식을 gy다라고 한번 놔볼게. 그래서 그냥 이 식만 있다고 보고 요걸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g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알파. 자, 어떻게 찾아? 풀마 최고차의 개수약수 1, 2, 4 27의 약수는 1, 3, 9, 27이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넣으면 0 될까요? 0 될까? 지금 보니까 일단 y에 뭘 넣었는데 27이 나와야죠. 3번 곱해서. 그러면 3을 곱하면 2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3을 곱하면 27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문제는 8이 없어져 줘야 되네. 그러면 분수꼴로 만들면 되겠죠. 2분의 3이다. 3이 아니고 2분의 3. 이렇게 만들면 어때?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생각하는 거 잘 보세요. 27, 마이너스 27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27이 돼야 되잖아. 27. 근데 앞에 8이 없어져야 돼. 27은 홀수인데 뭘 3번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홀수가 제곱돼야 되는데 홀수에다 짝수 곱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짝수 되잖아, 이게. 짝수 빼기 홀수를 0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홀수로 만드는 방법은 앞에 짝수를 없애야 되잖아. 그쵸? 근데 뭘 3번 곱한 거 갖고 8을 없애는 방법은 2분의 1을 3번 곱하면 8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8 곱하기 8분의 27 되잖아. 빼기 27이니까 0이 되더라 하는 거지. 0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최고창 8. 자, 그 다음에 3창 8이죠. 2창 0, 1창 0, 상수항 27. 자, 그럼 조립제법. 선생님 막 이렇게 조립제법 하는데 분수가 나오나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한 거지. 못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8 곱하면 자, 4약분 4, 3, 10이죠. 12 더하면 12. 자, 12 곱하면 6, 3, 18 되네. 18 더하면 18. 자, 2분의 3 곱하기 18을 하면 어떻게 돼요? 9 남죠. 9, 3, 27. 27. 그래서 0 되네. 그렇죠? 이렇게 0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자, gy equal 2분의 3 넣었을 때 0이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3. 그쵸? 곱하기 상수 1차, 2차니까 8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이 2를 꺼낼 수 있죠. 그쵸? 2를 꺼내면 어떻게 돼요? 2 딱 앞을 꺼내면 y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래서 2를 다시 안으로 넣어주면 2y 마이너스 3 곱하기 4y제곱 플러스 16y 플러스 9다 하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게 gy가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니까 이거를 이제 갖다 넣어봅시다. 자, 넣어보면 자, x 세제곱에 플러스 18xy 플러스 자, 저걸 갖고 오는 거죠. 2y 마이너스 3 곱하기 4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다? 요거를 fx다 라고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알파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딱 보놓고 최고차의 개수 1. 자, 상수항은 요게 y x 외에 나머지 다 상수로 봐요. 요거니까
두 개 곱으로 볼 수 있겠죠. 2y-3 또는 4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가로를 좀 쳐줄까,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개, 마이너스도 붙일 수 있겠죠. 이것 중에 하나가 0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플러스니까, 결국은 어떤 마이너스를 넣어야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2y-3을 한번 넣어볼까요? 2y-3을 넣으면, 이게 이제 0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잡한 형태는, 해보는 이유는, 이제 뒤에 문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딱 한 번 보고 이렇게 과정으로 가기는 쉽진 않아. 근데 한 번 본 게 있으면, 그러니까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죠. 18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 중괄호네, 2y 마이너스 3. 곱하기 y, 그 다음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곱하기 4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0 될까요? 이게 0 됩니다. 0 이제 이거를 0 된다고 보고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가면 최고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1, 2차항의 개수 0, 1차항의 개수 18y, x에 관한 식이에요. 상수항 이거 좀 떨어졌어야 되겠다. 2y-3 곱하기 4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조립제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y-3을 넣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식으로도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자, 1 내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y-3 되죠. 더하면 마이너스 2y-3 내려옵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돼? 2y-3의 제곱 되겠죠. 제곱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해야 되잖아. 그럼 따로 계산 한번 해볼까? 자, 2y-3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수식전개에서 했었잖아. 앞에 거 제곱, 4y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0이 돼. 마이너스 12y. 맨 뒤에 거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8을 해주네. 18y. 그죠? 18y. 아, 그러면 어떻게 돼? 18을 여기 써보면, 이게 4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쵸? 똑같은 게 나왔네, 똑같은 게. 보죠? 몇면보다 이게 4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되더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에 4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로 돼서 나머지가 제로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아,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나 하는데 일부러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 어떻게 돼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8y 세제곱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xy는 어떻게 된다? 자, x자리에 이걸 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중괄호를 할 필요 없네. 소괄호. 그렇죠?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이게 0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죠. 그래서 x제곱에 여기가 이제 중괄호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가.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요거를 전개를 좀 해볼까요? 전개를 하면 최종.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x제곱에 y제곱 먼저 쓸까요? 4 플러스 4y제곱, y제곱에,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죠.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6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xy 플러스 9다라고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온 걸 보면 어떻게 돼? 이걸 fx라고 놓고 이 마이너스 2y3이라는 인수를 처음부터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야? 그 안에 있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요거를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먼저 해서 분해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fx로 놓고 0이 되는 알파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내가 한번 눈으로 보고 가는 거하고 또 그냥 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한번 보고 또 교재에 있는 문제들 또 활용해보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인수분해 쉽지 않습니다. 결코. 하지만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 학년이나 나이에 맞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보면서 함께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봅시다. 8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7y 세제곱이네. 그래서 자, 봅시다. 자, 8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27y의 세제곱을 우리가 일단 뭐다? fx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f 알파가 0이 되게 하는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는 뭐예요? 8분의 1의 약수는 1, 2분의 1. 4가 아니라 2분의 1, 4분의 1. 그죠? 4분의 1, 8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y의 세제곱은 뭐가 약수일까? 뭐 1, y, 3y, 이렇게 쭉 갈 거예요. 아마 y 세제곱까지 가겠죠. 근데 뭐 뒤에까지 사실 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 중에 뭘 넣으면 0이 될 거냐?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일단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 다음에 y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죠? y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8분의 1이 없어져 줘야 되잖아요. 그래 27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2를 세제곱하면 그쵸? 8 나오잖아. 그래서 2 세제곱 2를 딱 넣을 수 있어. 근데 2만 세제곱하면 27이 안 나오니까 곱하기 3을 넣어도 되잖아. 그쵸? 곱하기 3에 y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2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분의 1분의 1이랑 역수 취하면 2가 나오죠. 그렇죠? 뭐다 그래서 6y를 넣어보면 된다. 라는 겁니다. 넣어봅시다. 그러면 8분의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나오고 2 세제곱하면 8 곱하기 27 y 세제곱 되겠죠. 더하기 27 y 세제곱이니까 8 약분되고 제로 되죠.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수를 찾아놓은 다음에 하나씩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차분히 원리를. 자 그러면 자 주입제표 해볼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 8분의 1 2차항 개수 제로 1차항 제로 상수항 27 y 세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6y죠. 마이너스 6y 내려오면 8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3y인가요? 4분의 3y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3y 자 곱하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자 6 곱하기 4분의 3 2 되고 3 되니까 2분의 9네. 그래서 2분의 9의 y제곱이겠죠. 9의 y제곱 더하면 2분의 9 y제곱 자 여기다 6 곱하면 3 떨어지고 27이네.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7 y세제곱 되네. 그렇죠. 제로 되더라 더하면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된다. 자 그래서 뭐예요? 8분의 1의 x세제곱 플러스 27 y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자리에 마이너스 6y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6y 된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6y 되면 0 되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2차항 1차항이죠. 상수항 2차항 1차항. 그러면 자 8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 x제곱이죠. 자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의 xy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y 제곱이다 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이제 책에는 여기서 2분의 1을 꺼내 가지고
여기다 곱해줘서 2분의 1x 플러스 3y. 그러면 2분의 1 꺼내면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y 플러스 9y제곱.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렇게 쓰든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다? 분수식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책에 이제 많은 문제들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